확인합니다. 중국에 이어 유로존의 제조업 지표도 약 2년 만에 가장 좋은 성적. 유럽이 미국은 노동절로 휴장이었지만 꽤나 큰 폭의 반등을 이뤄냈는데요. 우리 시장의 전일에는 중국발 모멘텀이 오늘은 유럽발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장중한 때 201선에 위치한 저항선이라 불리우는 1940선까지 터치하게 됐는데요. 외국인이 8거래 연속 사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지켜보시죠. 1930선은 일단 회복시켜 놓았는데 40선은 터치에 그치고 약간 상승폭이 줄어 있습니다. 7포인트 정도만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노키아를 인수한다는 것이 삼성전자 악재를 일으키면서 삼성전자가 1% 정도 하락하는 것이 일단 코스피의 상승폭을 줄이는 요인으로 분석됩니다. 프로그램 쪽에서는 1,000억 이상, 2,000억에 육박하는 매수세가 비책 위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겠는데요. 외국인이 8거래 연속 사고 있죠. 1,600억 정도 순매수. 지금 전체적으로는 IT를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삼성전자 최종 집계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보다는 매수 강도가 한층 외국인 기준 높아졌습니다. 기관도 쌍끌이 매수세, 개인은 2,000억 넘는 매도하고 있네요. 네, 이어서 코스닥입니다. 어제는 조금 더 형님보다 달려가는 것 같았지만 오늘은 약간 발을 맞추다 못해 상승폭이 되려 줄고 있습니다. 1포인트 정도만 만약에 더 밀리게 되면요. 사실상 전일과 비등비등한 제자리 걸음을 하는데 그칠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닥은 530선을 채 터치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520선대 중반 쪽으로 지수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양 매도가 나오는 모양인데요. 수급 보시죠. 네, 기관이 100억대, 외국인도 100억대. 기관이 어제 7거래 만에 소폭이지만 컴백하는 듯 했으나 오늘 재차 매도하고요. 외국인 역시 다시금 매도로 돌면서 코스닥의 수급 고임, 개인만 나홀로 사자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원달러 환율이 되겠습니다. 코스피가 석 달래 최고로 잘 나가고 있다면 원달러 환율도 나름대로 원화 가치는 넉 달래 가장 높습니다. 원달러 환율 기준 넉 달래 최저치인데요. 1,100원이 완전히 깨졌고요. 어제 10원 가까이 급락, 오늘 5원 가까이 추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호주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됐는데요. 이것은 예상된 동결이기 때문에 장중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한국의 펀더멘털을 보고 외국인들이 급격히 사주고 있기 때문에 물론 수출업체 내고 물량도 있겠지만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만약 여기에서 1,050원까지 더 밀리게 되면 전차 위주의 수출주 채산성 악화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의 하락세가 괜찮다는 평가 나왔습니다. 자, 이 시각 현재 이제 장마감 1시간 정도로 남겨두고 있는데요. 샘플러스 우리 전문가들, 멘토들은 어떤 전략을 세워줄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도 종목에만 집착하십니까? 돌직구 종목 분석은 물론 지수 베팅으로 수익 내는 방법까지 나무르 멘토와 ETF 한 달 수익률 10%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샘플러스의 나무르 멘토입니다. 자, 오늘 장 초반에 삼성전자와 현대차 어느 정도 가격이 떨어질 것이다. 어제부터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오늘 여타 악재가 나온 내용도 있지만은 악재를 떠나서요. 떨어질 수 있는 자리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종합주가지수 2시가 돌파된 지점에서 분명히 피보나치로 본다면 1920을 돌파를 했지만은 제가 이번 주 상승 밴드는 1920에서 1940 라인이라 그랬죠. 그래서 1920에서 1940 라인에서는 단기 고점이 형성되니까 장 초반에 말씀해 드렸듯이 단기간 급상승이 나온 종목들은 잘라주자. 일단 단기적으로 잘라주자. 특히 저의 주력인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 좀 잘라주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재매수 타이밍은 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아까 오늘 우리 이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많이 했었냐면 환율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환율이 과연 우리나라 지수에 충격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한 이유와 그리고 이 환율이 왜 이렇게 떨어지느냐에 대한 이야기 충분히 해드렸었는데요. 그와 더불어서 환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조선업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었어요. 그래서 조선업 수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환해지를 위한 달러 선물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떨어지고 있다. 이는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자동차나 이게 IT 쪽에서는 분명히 환율의 하락이 리스크가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소재 산업재군 내에서는 수익이 좋아짐으로써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선후의 관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 환율의 하락이 악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라는 거죠.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외국계 자금들이 많이 들어와서 한국이 주식을 사기 위해서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소재 산업재들이 실적이 좋아져서 환율이 떨어지는 부분. 즉, 이 환율에 대한 충격은 이들 실적의 개선과 외국인의 매수로 상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의 충격은 크지 않다. 이렇게 지금 계속 말씀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좀 상세한 내용은 이제 우리 방송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해 드렸고요. 여튼 시장은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IT군들, 삼성전자와 이 현대차 등은 좀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특히 조선주들의 강세가 좀 두드러지고 있는 모습이죠. 조선주,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약 3%대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대우조선해양 등이 조선업의 상승이 곧 환율의 하락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전일 7시에 방송한 제가 대박 플러스 시간을 통해서 이 그랜빌의 투자 전략을 보여드렸었는데요. 그거를 보여드리면서 삼성전자가 왜 120만 원대의 반등이 나오고 이 반등이 이번에 140만 원을 넘어설 수 없느냐에 대한 이야기들 좀 했었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크다 할 것입니다. 오늘 노키아의 피인수설이 악재로 작용했다기보다도 삼성전자를 끌어올린 집단에서 삼성전자의 속도를 줄여나가는 기술적 부담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말씀해드렸지만은 135만 원을 기점으로 아래 위로 3만 원, 즉 138만 원을 넘겨서지가 못할 것이다라고 계속 전망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138만 원 그 밑으로는 132만 원 정도가 삼성전자의 어떤 단기 박스권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것은 계속 말씀해드렸다시피 크게 좋은 게 아니라고 말씀해드렸어요. 장기적인 관점으로 대응하시기에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새로운 신규 카펙스 투자가 계속 이루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보다 더욱더 투자가 많이 되는 하나의 좀 숨고르기 장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일정 부분 박스권을 크게 벗어나는 대세 상승으로 다시 전하는 당분간 나오기 좀 힘들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반면에 이제 현대차는 좀 상황이 다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는 조금은 상황이 다른 흐름으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 현대차는 좀 공략을 하기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역시 아침에 말씀해드렸다시피 24만 5천 원을 넘어서는 가격에서는요. 기술적인 부담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현대차는요. 이 두 줄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 가거든요. 그래서 고점마다 이 줄의 상단에는 부딪혀 가고요. 줄의 하단에서는 이제 지지를 해 나가는 상황인데 이번 역시 25만 원 근방에는 이 추세 밴드의 상단에 지금 부딪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번 조정은요. 속임수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즉 23만 5천 원 선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타난다고 생각하기보다는요. 한 단계 뺄 가능성이 많아요. 아래 위로 한 단계 더 빼면서 22만 원대 정도까지 진입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어제 강의했다시피 그랜빌의 투자 전략에서 이 201선이 돌아 나오는 이 순간적인 이격이 좀 컸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이동평균선을 향해서 회귀하는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으니까 현대차는 24만 5천 원을 넘어가는 가격이 순간순간 형성될 때는요. 반드시 좀 단기적으로 잘라주자. 그리고 나서 22만 원 선에서 최소한 22만 원 선에서 접근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지수는요. 일단 1900에서 1940까지가 이번 주 밴드로 저는 설정하고 있는데요. 즉 코덱스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가격의 추격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것이고요. 1900포인트를 기점으로 하는 즉 코덱스 레버리지 가격으로 본다면 1700원 선까지는 좀 며칠 기다리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소재 산업재군들의 상승은 오늘뿐만이 아니라 내일도 이어질 가능성은 큽니다.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지금의 기관의 흐름들을 보면 기관들이 급격히 당기는 모습이거든요. 급격히 당기는 모습에 추격해서는 사실 좀 힘들 것 같고요. 결국 지금 기관들은 보면 매수하라는 리포트는 어제 오늘 매수하라는 종목들 보면 LG 디스플레이, LG전자, LG U+ 같은데 정작 자기들은 다 팔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수 리포트 나오는 종목들은 팔고 있으면서 매수 리포트 없는 종목으로 확 사들어가는 겁니다. 즉 현재 기관의 흐름들은 외국인하고 부딪히지 않겠다는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은 결국 이번 물량을 누구한테 넘기겠다는 의도가 강하냐면 개인들한테 넘기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다는 거죠. 개인들한테 넘기겠다는 의도가 너무 명백하니까 기관의 매수를 추종하는 거 지금 장세는 결코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오히려 중장기 관점으로 7월 이후에 들어온 외국인들은요, 전부 다 미국계 자금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계 자금이 들어온 외국인 종목들의 기관에 의해서 충격이 발생했던 종목이라 할지라도 펀더멘탈을 좀 높게 봐가지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장세는요, 어느 정도 기술적인 대응도 필요하지만 분명히 새로운 세판짜기가 열려지는 거거든요. 향후 이제 연말까지 실적 시즌도 끝났고요. 이젠 실적 가지고 더 이상 와해가 불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연말까지 과연 이 기업의 주가가 다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게임이고요. 그러면 실적이 중요치 않아지면 결국 무엇이 중요해지느냐? 두 가지죠. 하나는 바로 테마, 이런 테마의 흐름들이 좀 강해질 가능성이 많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낙폭 과대에 따른 터널라운드 관점, 이 두 관점이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당분간 시장이 이제 박스권 조정이 조금만 더 이어질 것 같거든요. 다음 주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상단과 하단이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는 데에서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세판짜기가 이루어지겠지만 분명한 사실은 일단 실적에 대해서는 한 번 접어두자. 실적 이야기는 당분간 나오지 않는다. 그러면 기대치만 가지고 간다. 이 펀더멘털이 살아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새로운 테마들이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오로지 꿈만 가지고 달려가는 장세,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 일요일에는 제가 이 적정 주가 구하기라는 것을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일요일 날 한번 종목의 매도 가격이 궁금하신 분, 나 도대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 이런 걸 전혀 생각을 못 하시고 구할 수 없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차트가 아닌 실질적으로 이 회사의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를 제가 구하는 법을 이제 강의를 합니다. 한 6시간 동안 진행될 강의인데요. 이 강의에 많이들 신청하셔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보유 종목들 전부 다 적정 주가가 얼마인지를 구해내는 방법들을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좋은 시간을 이렇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모쪼록 오늘 하루 장 마감 시까지 좋은 결과들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다음 주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들 전부 다 성투하셔가지고 대박 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샘플러스의 남은호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같은 장에서 기관 따라하다 큰 코 다친다, 1900 아래에서 사자, 현대차도 좀 싸게 한번 매수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참고로 현재 BOJ 회의 앞두고 일본장이 급등하고 있는데 내일 우리 시장에서 갈만한 1등주는 뭐가 있을까요? 미리 얘기 나눠보는 내일장 1등주 시간 얘기 해보겠습니다. SK증권의 김민수 차장님 연결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일단 241선 부근이 1940을 일단 터치했는데 안착까지는 조금 버거워하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 9월 위기설에 대해서 오늘 해부해 주실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은 오늘 미국 시장이 열리지 않은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좀 강한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장중에는 이제 그 121선 직전 고점 있는 1940선을 시도는 하는데 여전히 국내 시장의 어떤 흐름들만 가지고는 돌파하기가 좀 아직은 좀 눈치를 더 봐야 되지 않느냐, 어떤 그런 관점 쪽으로 움직이는 패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번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많았습니다. 일단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요. 일단 그 첫 번째로 9월달이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으로는 수익률이 약세다, 어떤 그런 흐름들이 나오면서 이 통계 근거에서 1900년도 이후부터 9월은 평균적으로 1%대의 하락을 보였다라고 나오는 어떤 통계가 있는데 말 그대로 통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면서 시장 흐름 대하다가는 오히려 현실과 좀 동떨어질 수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미국 부채 한도 증액과 관련돼서 10월 달에 이제 한도를 증액해야 되기 때문에 9월 달부터 어떤 정치권의 행보가 좀 빠르게 이어지지 않을까, 또 이제 그런 관점도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거처럼 과거 미국이 부채 한도 때문에 어떤 신용평가사에서 등급을 하향 조정 당했던 과는 좀 다르게 이번에는 어떤 그 선거라든가 이런 어떤 정쟁이 될 흐름들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그보다는 조금 더 양호하게 흘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또 하나 그 차기 연준의장의 선출이 이제 하반기에 있죠. 그런데 무엇보다 시장에서 두려워하는 부분들은 매파인 이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당선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어떤 그런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관련된 어떤 충격을 주기 원하는 어떤 그 여러 가지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면서 움직일 그 예고를 하면서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일단 당선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은 아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시리아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수면 밑으로 당분간 좀 가라앉은 흐름이 아닐까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오히려 공격이 이어진다거나 무력으로 행사하게 됐을 때도 일시적인 충격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이라크 공격 때 어떤 그런 주가 패턴들, 즉 공격 이후에 오히려 주가가 안정을 찾는 과정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 이탈리아 전국 불안과 관련돼서 9월 9일날 베를루스코니 그 총리가 이제 상원 의원직을 대법원에서 박탈당하는지 여부가 좀 상당히 좀 유럽 관련돼서 또 어지러운 흐름들이 나오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드는데 만약에 이게 박탈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어떤 연정이 무너지고 그러면 또 이탈리아발 또 유럽에 대한 혼란이 가중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들어도 전반적으로는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흐름들 즉 지금 국내 증시가 선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 시장이 안정권으로 좀 들어오기 시작하고 경기 관련된 우려가 좀 벗어나기 시작하고 하는 흐름들이 같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나아졌다는 어떤 그런 평가와 함께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들도 염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면 오히려 실물 경기 흐름에 먼저 주목을 하자. 그래서 오늘 발표되는 ISM 제조업 지수나 이번 주 금요일에 발표되는 고용 지표 같은 경우도 미국에서 발표되는 흐름들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외국인 매수세 계속 이어지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예상보다는 강하다라는 관점적으로 시장을 접근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1920선 이 부분이 이탈을 하는지 아니면은 1940선의 직전 고점대 부분을 돌파를 하는지 그 흐름을 이번 주에 좀 지켜보면서 여전히 밀리게 되면은 주식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 쪽으로 계속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네, 9월 위기설 현실화될 가능성은 낮다 하시면서도 기술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다 하셨는데 밀릴 때마다 싸게 사볼 만한 종목, 특별히 어떤 종목이 있을지 얘기 들어보기 이전에 내일은 1등주를 알려면 현재 1등주를 좀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 시장의 1등 종목, 어느 종목군에서 나온다고 보십니까? 예, 오늘 말씀드릴 이제 1등주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금융주 쪽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금융주는 무엇보다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실물 경기에 대한 반등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그런 흐름 쪽에서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그 가격 메리트가 생기게 되고 그에 따라서 그 주가가 좀 강하게 저점에서 반등하는 그런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일단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지금 반등한 지금 자리에서 일단 추격 매수하기는 일단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특히 직전 고점대에 대한 매물들을 또 소화를 할 어떤 난관이 좀 난관이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염두를 해둬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증권주 쪽에서는 미래에셋증권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 은행주 쪽은 하나금융주주가 가장 탄력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보시면서 일단 추격 매수는 자제하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화학주인데요. 일단 최근에 유가가 또 급등한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잠시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였지만은 일단 여기서 다시 하향 안정세가 들어갈 가능성들 거기다가 중국의 경제 지표가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나타나는 어떤 흐름들의 수위의 흐름들까지 생각하게 되면 지금 움직이는 롯데케미칼이라든가 금호석유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건설주입니다. 특히 이제 그 지난주에도 강조를 좀 드렸지만은 최악의 상황이 좀 지났다라는 관점 쪽에서 하반기 실적 개선이 조금이라도 나타나는 모습들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면 오히려 강하게 주가는 많이 빠진 만큼 변화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여전히 정부 쪽에서의 부양 체계 지속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측면들 생각해보게 되면 많이 하락했던 GS건설이라든가 그리고 상대적인 포트폴리오가 다양한 어떤 대림산업 쪽을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장 1등 종목군으로 금융, 화학, 건설주 얘기를 해주셨는데 내일 갈 1등 할 수 있는 종목 하나만 알려주시죠. 예, KH바텍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다 아시는 것처럼은 휴대폰, 노트북, 외장재 전문 회사고요. 특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쪽에서 그 어떤 슬리머라든가 대형화가 이어지면서 금속 소재의 주요한 어떤 수요가 증가하는 흐름들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그 중저가 스마트폰이 출하량이 이제 하반기부터 좀 더 확대되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신규 거래 쪽인 이제 중국 쪽에서 스마트폰 업체의 매출이 계속 늘어나는 어떤 흐름들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적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적이 눈에 띕니다. 1, 4분기가 순이익이 105억이 나왔는데 2, 4분기는 227억. 그러니까 2배가 나오는 흐름들이고요. 이런 기조가 2, 4분기 흐름들이 이제 올해 하반기 계속 자리 잡는다라고 하게 되면 약 한 700억대 정도 순이익이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4,600억은 저평가다라고 관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관 중심의 매수세가 계속 유입되는 점들 눈여겨보시면서 목표가는 31,000원대 그리고 손절가는 27,5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 냈던 KH바텍 내일갈 1등 종목으로 얘기해 주셨고요. 또 한 번의 신고가 3만 원대 뚫고 3만 1,000원까지 갈 것을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민수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종목 얘기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코스닥의 반등폭은 전일 종가 대비 1포인트도 채 되지 않습니다. 이러다가 코스닥은 반등세가 좀 꺾일 수도 있겠는데요. 앞서서 샘플러스 나무누멘토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죠. 시장이 이렇게 박스권에서 머물 때는 아무래도 테마가 관심을 받게 마련이라고. 오늘 특별히 시장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요. 로봇주와 함께 백신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오늘 또 왜 백신주가 뜨고 있는 걸까요? 상승 원인과 대응법, 팁까지 챙겨드리겠습니다. 샘플러스 정대인 멘토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늘 네. 장내 일정 테마 톡톡 정대인 멘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설경제TV 오늘 장내 일장 최혜리나입니다. 예, 비슷한 기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자, 백신주 예. 오늘 오래간만에 오르는데 상승 원인 이탈리아에서 뭔가 나왔다면서요? 예, 이탈리아에서 변종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이에요. 주가가 일단 좀 급등을 했고요. 이러한 모습은 최근에 그 중국과 홍콩 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변종 AI 바이러스가 감염자 발생하면서요. 전 세계적으로 확산 우려가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아시아 국가가 아닌 유럽의 이탈리아에서 남성 한 명이 변종 AI 바이러스가 감염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주가는 조금 더 추가적으로 상승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언뜻 생각하기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멀리 유럽까지도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이 테마 바람이 불만도 하다 싶지만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은 이게 뭐 그렇게 관련이 있을까? 우리 기업들의 실적하고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향후 전망과 대응법 알려주시죠. 예, 맞습니다. 그렇게 특별히 지금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오르는 기업들이 특별히 변종 AI 바이러스와 특별히 관계 있는 업체가 또 아니고요. 그래서 전략은요, 일단 좀 단기적인 관점과 그리고 매매를 하시더라도 비중을 좀 소량으로만 좀 해주셔라라고 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향후 주가에 대한 전망은 좀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테마의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 예상이 되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간다, 추가적으로 하락한다 이런 예측을 섣불리 판단하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는요. 일단 백신 관련 종목들이 대부분은 전혀 실제 백신과는 관련이 없고요. 대부분 일부 방역에 사용되거나 아니면 동물용 그 백신 제품을 만들어내는 업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실제 변종 AI 백신과는 좀 동떨어져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주가는 일시적인 상승에 불과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 확산 우려, 이 확산 우려가 낳고 있기 때문에 최근 발생된 또 바이러스가 기존에 발생됐던 거에 비해서 더 강력하게 변종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사망률 또한 높아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확산 우려감들과 또 계절적으로 조류독감 발생이 좀 많이 일어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추가적인 상승 내지는 급등이 나올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절대 급등 시 추격 매수를 하시거나 혹은 급락 시 손절가를 지키지 못하셔서 손실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요. 가장 중요한 거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테마주는 매매를 좀 자제해 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제일바이오라든가 대한유팜 이런 차트들을 보면요. 아주 뭐 개인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가장 메리트를 느끼는 좀 주가가 한번 일제히 상승이 나오고 눌림자리 같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주가를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접근하기 쉬운데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마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아주 조금 비중을 아주 가볍게 실어서 단기에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백신주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소위 대장주로는 어떤 종목을 보십니까? 일단 뭐 재무 건전성으로 보면 뭐 대한유팜이라든가 중앙백신 같은 종목이 좀 재무는 건전한데요. 어쨌든 테마 종목이기 때문에 탄력이 가장 좋은 최근에 새로 발굴된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대장적으로 꼽겠고요. 오늘 또 추천주 또한 뭐 굳이 이 테마 종목을 드린다면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이 가장 최근에 탄력이 좋고 또 그중에서도 재무 건전성이 그래도 그나마 낮기 때문에 제일바이오라는 종목을 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매수가는 일단 현재 지금 2,500원인데요. 충분히 매수 유효한 자리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 대신 손절가를 좀 2,4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아드리면서 짧은 손절가와 목표가는 최근의 고점 자리인 2,800원 정도로 이렇게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백신주 대응법 알려주셨고요. 또 매매해볼 만한 종목으로 제일바이오 제시 받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정대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일주일 동안 수익 빠르게 낼 수 있는 종목 알아보는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총 5분의 전문가가 계신데 각기 다른 종목으로 수익률, 수익 게임을 하고 계시거든요. 누가 수익을 많이 내고 있을까요? 자, 먼저 박현상 대리의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전일 제닉 추천해 주셨는데 하루 만에 1%가량 수익이 지금 나는 상황입니다. 늘어난 수에 맞춰서 증설한다라는 얘기 어제 들려주셨던 기억 생생하네요. 하루 만에 수익 플러스 난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정복 대표 네오이즈 게임즈가 현재는 수익률 1등인데요. 수익률 거의 3% 육박합니다. 일단 저가의 매수가 잘 된 것이 수익률로 이어지는 모습. 유진테크는요. 반도체 장비 가운데 약간은 더딘 모습이라 아쉽긴 하지만요. 일단 추천 이후 바로 올랐었고 약간 차익실현 매물 이후 오늘 좀 조용한 소강 상태입니다. ITX 시큐리티가요. 오늘 사실 주문 실수가 좀 난 것 같아요. 장중한테 11% 급락했었는데 아주 긴 밑꼬리를 짧게 달았었다가 지금 빠르게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박지훈 과장님의 비상교육 어제 수능 간소화 여파로 특별히 영어 관련된 종목들이 급락했었죠. 전에 4% 급락했었는데 오늘 아쉽게도 반등이 못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3%대 수익이 조금 부진한데요. 자,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펼친 결과 현재 수익률 1등은요.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정복 대표님, 네오이즈 게임즈 2.9% 수익이 가장 나은 수익입니다. 네, 오늘 1등도 하셨고 또 화요일날 언제나 살펴주시는 분이죠. 이동복 대표님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래간만인데 네오이즈 게임즈 AS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조금 상승폭이 줄어서 아쉬워요. 네, 일단 뭐 바닥권이라는 인식이 좀 많이 지배적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뭐 화학주라든지 건설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여타 조선주 이런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또한 이번 달은 최소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럼 네오이즈 게임즈도 지금 바닥이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자회사 게임온을 통해서 일본에 이제 그 모바일 게임을 출시를 했는데 지금 1위에 좀 오르면서 아직 뉴스로까지 그 HTS 뉴스로 좀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들이 좀 모멘텀으로 좀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연말에 역시 합병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리고 실적은 지금 눈에 보이는 실적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여타 모바일 게임주나 온라인 게임주 통틀어서 가장 PER 기준은 가장 낮다고 볼 수가 있고 실적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고점이 75,000원이라고 우리가 본다면 지금 현재 합병 때문에 좀 누르고 있는 주가 자체가 한 차례 레벨업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이번 달 다음 달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현재 구간도 충분히 매수할 구간을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네오지 게임즈 바닥권에 있는 종목 추천하셨는데 뉴스화 되지 않은 호재성 뉴스까지 소개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다이어리에 새로 들어갈 만한 종목이 로봇 테마주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네네. 최근에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좋습니다. 코스닥이 네. 좀 좋은 움직임을 못 보여주고 지난달에 좀 많이 빠졌는데 사실은 로봇 관련주만큼은 최근에 바닥이라는 인식이 좀 지배적이면서 오늘 좀 뉴스가 좀 나와졌는데 정부에서 이제 37조 가량을 좀 투자할 계획이다. 경제 5단체 회장단이 10대 그룹의 이제 창조 경제를 투자 규모를 37조 정도, 이 중에 이제 35조 정도를 의료용 로봇 개발 쪽에 좀 투자를 한다는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유진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클레보팝 매직 이 청소기 로봇 자체가 홈쇼핑에서 지금 완판 행진을 좀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수요가 좀 증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로봇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실적이 좀 나오고 있는 기업 자체가 유진 로봇이라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2차 계획, 이제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는 기본 계획이 5개년 같은 경우는 올해로 좀 종료가 됐지만 내년부터는 2차 계획에 좀 들어가면서 연말까지 추진될 예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신다면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좀 나오고 있는 만큼 연말까지 또 이번 달 다음 주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오늘 강하게 좀 증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늘 종가 매수 유효해 보이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일단 3,200원 정도를 좀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2,75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늘 테마주로 뒤늦게 엮인 감이 있지만 테마 성격이 아니더라도 유진 로봇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테마주라면 이제 실적이 없는 상황에서 테마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있지만 유진 로봇은 이제 로봇 청소기만큼은 국내에서 이제 독보적으로 좀 1위를 기록하고 있고 기술력이 굉장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가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청소기 로봇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모멘텀으로 좀 나와준다면 오히려 바닥권 종목 중에 가장 못 오른 유진 로봇을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목표가 3,300원까지 얘기해 주셨죠. 유진 로봇 이제 새롭게 다이어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앞서서 수익률 1등 하신 것도 축하드립니다. 이종복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시장 모두 상승폭이 많이 줄었습니다. 코스피는 1930선대 초반이고요. 코스닥은 하락 반전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계속해서 추세 매매의 달인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이른바 추달, 새로운 분이 오셨네요. 제비스탁의 박효진 전문가, 저는 처음 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쁜 투자님, 원래 남성분이셨는데. 자, 먼저 추세 매매 팁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시장이 제일 싫고 저도 개인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라고 느끼실 만한 용어를 변동성이라고 꼽고 싶거든요. 근데 추세가 있다면 얼마나 참 쉽게 매매할 수 있을까 싶어요. 추세 매매 팁 주시죠. 네, 일단 9월 증시가
밝았습니다. 하지만은 9월장 제가 보기에는요, 변동성을 키울 만한 요인들이 좀 증시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또 우려만 가지고 보실 게 아닌 게 6월 달부터 이외 관련된 리스크 요인들이 증시에 선반영되기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요,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플러스 3%에 가깝게 좀 상승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신흥국에서 또 막대한 유동성이 유출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9월 달에 독일에서 총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러모로 정책적인 불확실성도 증시를 둘러싸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무래도 너무 경기 개선세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에도 오히려 나쁘게 생각을 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공조 또 정책 가능성이 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요, 유럽과 중국에서 지금 경기 회복 그리고 경기 반등에 대한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지수가 지금 기준선이 50을 넘어섬에 따라서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경기 경착륙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섰다는 것이죠. 지금 소규모로 투자를 활성화시키고 있고, 그리고 유동성을 시장에 풀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증시 또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외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와주고 있는데 1,000억 넘게끔 들어와주고 있는데 8일 연속 들어오고 있다는 점, 아무래도 주변 타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밸류에이션 그리고 매력이 많이 부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지금 해외 증시 변동성에 의해서 시장이 흔들릴 수는 있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은 우리가 좀 길게 봤을 때에는 오히려 좀 떨어졌을 때 저가 매수에 나설 수 있는 기회도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증시는 외국인들과 기관에서도 연기금이 함께 순매수에 나서면서 증시를 이끌어주고 있는데, 이들의 순매수세가 시가총액에서 거의 50% 넘게끔 차지하고 있는 업종에 좀 쏠려가지고 매수가 되고 있는데, 그러한 업종들이 경기 민감주라는 것이죠. IT도 있고요, 자동차, 화학주에 지금 집중해서 매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좀 유익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외인들이 한국 증시를 강하게 매수를 한다는 점, 좀 시장 전체를 앞으로도 좀 사들일 수가 있는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외국인과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코스피 상승을 이끌어줬지만 개인들이 오후에 들어서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이와 반대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폭을 좀 오후장 들여서 크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가지고는 마이너스 폭이 좀 더 나와져 있는 상황인데,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단기 고점 부분에 주가가 단기간에 올라온 부분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물론 단기 그 고점 영역대를 매물 소화를 잘 거치고 밑방향으로 상향 돌파를 해준다면 우리가 주가 레벨업 또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있겠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단기간으로 좀 상승을 많이 한 데다가, 그리고 17일과 18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다소 좀 관망세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좀 박스권 등락이 거듭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도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스닥은 아무래도 좀 코스피에 비해서 변동성이 좀 더 큰 모습인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저점을 확인하는 국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봤을 때는 510포인트와 고점 영역인 560포인트 그 아래에 있는 이평선들도 지금 좀 수렴이 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좀 둔화된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올라감에 좀 지수에 그 베팅을 하시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강세를 보이는 업종이 소프트웨어, 통신, 그리고 화학, 제약주 이런 업종들이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궁금한 것은요. 박스권에 머물 코스피 그리고 바닥을 헤매고 있는 코스닥, 어떤 분들은 바닥을 헤매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이 조금 더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이렇게 바닥을 헤매는 데는 그만큼 여러 가지 여건이 안
안 좋다라는 뉘앙스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러면 중소형주보다 대형주 쪽에서 약간 추세 매매 해볼 만한 종목이 있는 겁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좀 대형주 쪽으로 좀 집중을 해가지고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예. 그러한 업종으로 반도체와 자동차와 은행 업종 가지고 왔습니다. 은행. 이 예. 업종들이 주식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좀 높아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각각 설명을 하면서 좀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반도체 업종에서는 우리가 SK 하이닉스를 빼놓고 얘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언제 3만 원 갑니까, 이거? 예. 네, 일단은요, 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이슈를 좀 살펴보면은, 예. 메모리 반도체 공급 이슈로 인해서 수급이 지금 타이트하게 좀 지속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글로벌 세트 업체들이, 모바일 핸드폰이나 그리고 태블릿 PC와 같은 신제품을 집중해서 출시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PC 시장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 메모리 반도체의 우호적인 가격 형성에 있어서 너무 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우호적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SK 하이닉스 좀 기업 자체적으로도 1위 업체와 D램 이 기술력 측면에서 있어서 경쟁력을 좀 많이 확보를 해가고 있다는 점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보다 강한 반도체 가격 흐름이 내년 이익 성장세에 있어서도 충분하게 좀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관심을 꼭 갖고 계셨으면 좋겠고,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26,000원에서 저점을 형성하고 장기 이평선 아래에서 박스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종목이 이렇게 올라올 때 좀 외인들 매수세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다소 상승폭은 약하지만은 조만간 좀 장기 이평선 29,000원선 돌파하는 흐름 나와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에도 충분하게 좀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네네. 두 번째 자동차 업종에서는 제가 만도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참 꾸준한데, 만도. 네, 예. 자동차 부품 업종 중에서 추세가 좀 굉장히 좋은 종목 같은데, 일단 경쟁 업체인 일본 그 업체들의 실적만 보더라도요, 굉장히 좀 호조세를 보였지 않습니까? 하지만은 내막을 들여다보면은 자동차 판매량이 증가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좀 보니까는 엔화 약세에 따라서 환차의 이익이 반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에다가 일본 소비세 인상에 따른 그 엔화의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지금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도 일본 업체들이 실적을 잘 낼 것이라 이렇게가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자동차 업체 그리고 부품 업체들 가격적으로도 그리고 추세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에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만도 같은 경우에는 한라건설 관련해서 좀 리스크가 있었는데 그와 관련된 재무적인 리스크도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주 매출처의 공격적인 증설과 그리고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로컬 업체와의 업무 제휴를 통해서 거래가 또 확대되고 있다는 점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그 4월 중순부터 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추세가 좋은 종목은요,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줄곧 그 흐름을 이어가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 4월 중순부터 주가가 본격적으로 상승을 해나갈 때 이때 주가의 그 상승을 이끌어줬던 그 주체들이 바로 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역시도 2%에 가깝게 지금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기관의 매매 동향을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종목이 뭐 급하게 올라온 것이 아니고요. 상승과 눌림을 반복해서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봤을 때 눌림목이 온다면은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도 매매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겠다라는 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은행 업종에서 제가 BS 금융지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한 4% 넘게끔 지금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시장에서 은행주들이 최근에 이제 반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S&P에서 국가 신용 등급을 한국의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을 할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국내 경기가 지금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회복 국면에 있는 사이클에 지금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PBR 수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봤을 때 바닥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거기에다가 BS 금융 지주만 놓고 보더라면은
가계와 대기업 쪽으로 여신 그 비중이 낮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손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 네.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경남은행의 인수를 추진함으로써 단기적으로도 그 상승 모멘텀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기술적으로도 한번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보시면 13,000원과 16,000원 상단부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모습이지만 최근에 14,000 부근에서 횡보를 할 때 그때 또 기관, 특히나 연기금에서 좀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네. 보였기 때문에 이번 좀 상승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61선과 121선이 만나는 부근을 좀 상향 돌파하는 흐름 나와주지 않을까라고 좀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때문에 이번엔 16,000원을 돌파하는 흐름 BS 금융지주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반도체 가운데 하이닉스, 자동차에선 만도, 은행주 가운데서는 BS 금융지주를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 이 셋 중에 하나를 포트에 넣으실 생각은 아니시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개별주로 또 한 종목 준비하셨다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종목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또 단기간에도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네네. 지금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보실 종목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인 중국 원양자원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지주회사의 성격이 강합니다. 자회사인 복건성 영강형 원양업 유황공사라는 자회사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와 연계를 해서 원양어업과 양식업 등을 영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왜 제가 이 중국주를 가지고 왔냐면은 하반기에 중국 경기가 풀릴 것이라고 좀 자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금 경제 지표가 그로 인해서 좀 확인하는 모습이 있고요. 또 정부에서도 유동성을 풀면서 또 투자를 활성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하반기에 그러한 좀 가시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면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들이 탄력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중국의 상해 종합지수를 한번 보시면은요, 네. 5년간 좀 횡보세를 보이다가 대바닥권에서 이제 막 또 반등을 나와주는 그런 시점에 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탄력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적인 흐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급등했었죠? 네, 어제 네. 급등을 해서 뭐 더 단기적으로는 끝난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지금 121선 이평선이 이제 막 수렴이 되어서 그 부분을 장대 양봉으로 뚫어줬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고점을 훼손하지 않은 선에서 3,000원 지금 고점 부분은 또 지지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월봉을 한번 보시면요, 이 종목이 얼마나 못 올라왔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번 달에는요, 아무래도 좀 중국 경기가 개선이 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월봉상으로 20월선까지도 좀 충분하게 도달이 가능한 모습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한 3,600원 이상? 네네. 그래서 가격적으로 좀 대응을 해드리면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대에서 움직이고 있지만은 만약에 좀 고점을 높여놨었을 때에도 포트에 꼭 편입을 시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지금 3,300원 정도에 있는데 지금 현재가에도 충분하게 포트에 편입을 하셔도 좋을 가격이고요. 제가 목표가로는요, 예전에 그 고점 부분이었던 3,000 단기적으로는 그 3,800원의 1차 목표가로 좀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5월달 그리고 4월달에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줬었던 고점 영역이기 때문에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3,100원 제시를 해드리겠으니까 가격적인 대응 전략 꼭 확인을 하시고 포트에 넣어보시면 좋을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어쩜 이렇게 똑부러지게 얘기를 잘해주시는지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빠르게 지금까지 포트에 들어있는 종목들 AS 받아볼까요? 자, 지금까지 포트에 어떤 종목을 끌고 오셨나? 우리 박효진 전문가의 포트폴리오 나오고 있는데 루멘스가 15%, 삼성 엔지니어링이 20%, 지난주 추천을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하신 바 있습니다. 자, 루멘스는 2주 전 종목인데 안타깝게도 루멘스 2분기 실적 악화 때문에 기관 수급 꼬이면서 많이 좀 밀렸었죠.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손절 가격 주셨기 때문에 마이너스 6%대에서 끊을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삼성 엔지니어링 건설주 최근에 진행 좋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8%대 수익 축하드리고 또 사실 희비가 조금 엇갈렸네. 루멘스 그냥 원칙 지키실 거예요? 네, 루멘스는 일단 제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계속적으로
제시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또 포트에는 탄력이 있고 수익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들어 있어야 함에 손절가를 이탈함에 따라서 리스크 관리를 하고요.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보시면은 이 종목은 추천 이후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면서 말씀처럼 상승폭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제가 9만 원까지 보이지만은 121선 돌파하는 좀 장기적인 추세로 봤을 때에는 10만 원을 넘어서는 흐름까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막 쌍바닥을 찍고 수급상으로도 기관이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건설주에 대한 우려가 많은 시점이지만 이렇게 또 매수 공략할 포인트가 있을 때에는 투자자 여러분들도 같이 매수하셔서 수익 꼭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전달받으셨을까요? 톡 부러지는 AS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요, 루멘스 빠지고 오늘 새롭게 추천하신 중국 원양자원이 편입될 새로운 완성된 포트를 잠시 후에 보실 것 같네요. 지금까지 JB스탁 박효진 전문가님과 함께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독일 IFA에서 새 제품 발표 기대감이 있었는데 노키아가 마이크로소프트에게 넘어가면서 삼성전자는 악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33만 원대 약간 내주는 듯하면서 코스피도 상승폭을 많이 줄였습니다. 잠시 후 종가 들고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